안호준 지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번 주 목요일부로 인카를 이제 처음으로 담당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조직 개편이 있고 나서 지역이 전부 다 바뀌면서 제가 이제 인카를 전담으로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인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IBK 연금보험의 안호준 지원장입니다. 저는 2008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동부그룹에 공채로 입사를 해서 DB생명에서 14년간 근무를 하다가 21년도 5월에 IBK 연금보험으로 이직을 해서 현재는 지혜영업부의 지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제 소개는 드렸고요.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IBK 연금보험이고요. 저희 회사는 IBK 기업은행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업은행은 우리나라의 국채은행이에요. 그리고 이 국채은행인 기업은행이 100%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생명보험사가 바로 저희 IBK 연금보험입니다. 근데 왜 생명보험사인데 IBK 연금보험일까요? IBK 생명이 아니라 저희는 연금만 팔립니다. 저희는 라이센스가 연금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BK 연금보험이라는 생명보험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채은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가 지분을 6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매우 안정적인 은행입니다. 그런 안정적인 기업은행에서 지분 출자해서 만든 저희 생명보험사인 IBK 연금보험은 당연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안정성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소개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 회사가 좋은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다른 회사는 당연히 있는 절차인데 저희 회사는 없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저희는 맞아요. 언더가 없어요. 언더라이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의적 사유로 인한 거절이 없습니다. 반송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건강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한마디로 저희는 사람 한 개씩만 가입합니다. 어떤 중증질환을 안 드셨던 상관이 없어요. 살아계시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직업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저희는 주민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심사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요? 알리르무 사항이 없어요. 알리르무 사항이 없고, 알리르무 작성하시는 그 서류 있죠? 그것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절차가 매우 간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장점인데요. 청약서도 보통 월이 바뀌면 다시 뽑으셔야 되죠? 근데 저희는 그대로 쓰셔도 돼요. 피보험자의 나이가 바뀌지 않아요. 청약서의 유효기간은 피보험자 상명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바일 청약 많이 하시죠? 모바일 청약 또 URL을 딱 보내고 나면 14일까지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른 회사는 되게 기간이 짧죠? 그래서 딱 URL을 보내고 나면 막 하루 이틀간에 막 계약자 막 쪼고 막 그러시잖아요. 빨리빨리 하셔야 되니까. 근데 저희는 14일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넉넉한 기간 안에 청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심사 없고요. 심사 없으니까 계약 전 알리르무 사항 없고, 모바일 청약도 상여일까지 사용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회사 장점 세 가지 설명드렸고, 이제는 중요한 상품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세제 비적격, 오른쪽에 있는 건 세제 적격 상품입니다. 세제 적격이 뭘까요? 세제 적격. 네, 요즘에 가입 많이 하시고,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게 바로 세제 적격 상품이고요. 세제 비적격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근데 뭐가 좋냐? 계약을 10년간만 유지하시면 전액 원금과 이자가 비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상품은 요 세제 비적격 상품 중에서 변액연금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른편에 있는 세제 적격 상품, 이거 저희 회사가 정말 세제 적격 상품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이거든요. 이 상품도 잠깐 한 꼭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 적격 상품인데요. 상품명은 IBK 하이브리드 연금저축보험이에요.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가입하시고 나서 5년 동안은 확정이율 3.5%입니다. 자, 세제약관 상품이 연금저축 상품이 보통은 다 공시이율로 구입이 되세요. 다른 회사 상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공시율 상품이 뭐 2% 초반에서 중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미 5년 동안에 3.5% 깔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공시율로 불이가 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다른 회사 대비 당연히 환급률도 높겠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갔을 때 연금액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자가 높으니까. 그래서 연금저축에 대한 니즈가 있으시면 저희 회사 상품으로 무조건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시책도 있어요. 10년 이상을 했을 때는 시책이 50% 시책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는 보통 연금저축은 시책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로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변액연금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자, 연금 상품이 시책이 별로 안 되지 않느냐라고 보통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으로 했을 때 월초 대비해서 바로 이거래 220% 그리고 12년 납이 수수료와 시책이 가장 높거든요. 12년 납으로 했을 때는 280%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월초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거에 대비해서 높은 시책 지급률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액연금 상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저희 IBK 연금보험이 정말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변액연금 상품이 2024년 4월에 출시가 됐어요. 근데 2023년 대비해서 상품이 나오자마자 실적이 무려 2.1배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조선일보에서 소비자가 선택한 2024년 최고의 브랜드 연금 부문에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두 가지 성과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변액연금 신상품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상품의 특징은 뭐냐? 요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되세요. 최대 20년 동안 연단위 8%를 보증해 주는 상품입니다. 지금 시중은행 금리가 몇 프로인지 아시죠? 시중은행 금리가 2%에서 3%밖에 안 돼요. 높아봐야 3%입니다. 근데 이 상품은 지금 가입하시죠. 2026년이에요. 2046년 동안 펀드 수익률까지 전혀 상관없이 20년 동안 연달이 8%로 이자가 붙는 상품입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고객님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 콜센터로 또 전화가 많이 와요. 8%짜리 상품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뭐예요? 라고 먼저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은 고객님한테 무조건 먹히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년 동안 연달이 8%가 보증이 되는 상품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변액연금 상품이거든요. 변액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그리고 또 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팀에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엔 다 내라고 하세요. 네,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그죠? 아까 제가 교육전에도 보니까 코스피 지수가 4,850포인트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2에서 3% 정도만 오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5,000포인트를 찍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작년에 제가 교육을 또 했잖아요. 작년에 교육할 때는 이런 질문을 딱 하면은 잘 답변을 못 하세요. 네. 되게 또 고민하시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막 이러셨는데 그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금 주식장이 너무 좋으니까 괜찮은데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예요. 1982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저번 달, 그러니까 작년이죠. 네, 저번 달 12월 달까지의 코스피 지수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장기 투자해가지고 돈 많이 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요즘에 뭐 얼마씩 뭐 삼성전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두세 배 올랐다고 하지만 그게 인성 역전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막 해가지고 진짜 돈 많이 버시는 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지인 중에? 그쵸. 오, 대단하시다. 삼성전자 많이. 삼성전자. 지금 못 팔아요. 지금 갖고. 아, 진짜? 주말까지 다 됐어. 아, 진짜요? 종자도 안 사서 파신 분들 후에 많이. 아, 그러시군요. 처음 봤어. 근데 보통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보통 유튜브나 뭐 어떤 TV 언론 매체에서 보면은 주식 투자해가지고 많은 돈 버신 분 보셨겠지만 사실 제 주변에도 없고 그런 이유는 다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에요. 자,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코스피 지수 보실까요? 예, 수익을 하나도 못 봤죠. 네, 수익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거나 계속 횡보하는 기간이 무려 10년 동안이나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구간에 만약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시면 정말 끔찍한 수익률을 보셨을 거고,
자,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구간도 보시면은 수익이 하나도 못 보는 구간들이 굉장히 장기간 발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장기 투자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변액 상품을 추천을 해드리면 혹은 주식 펀드 같은 거 추천을 해드리면 보통 돌아오는 대답이 뭐죠? 저 그렇게 리스크한 거 하기 싫어요. 그거 뭐 해봐야 별로 이익도 못 보고 나중에 주식 떨어지면 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보통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는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저희는 펀드 운용 성과 상관없어요. 네, 펀드 수익률이 지금같이 좋으면은 좋은 대로 이익 받아 가시는 거고, 펀드 수익률이 아까 같이 안 좋은 구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연금으로 개시만 하시면 20년 동안 최대 20년 동안 연단위 8%로 이자가 붙는 상품입니다. 네, 20년 이후에는 연단위 5%로 불이가 돼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세요. 자, 이 상품은 변액인데도 불구하고 원금 소실 가능성이 없어요. 원금 소실 가능성이 0%고요. 그리고 딱 가입하는 동시에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그냥 확정이 됩니다. 그냥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입 제한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지 한 가지 주 있죠. 여기 적혀 있죠. 중도 해지. 중도 해지하시면 연단위 8% 보증을 못 받으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중도 해지하시다. 이러면 펀드 수익률로 인한 계약자 적립액을 받으십니다. 지금까지 펀드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펀드 수익률이 안 좋았을 경우는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적게 받아갈 수 있는 리스크도 상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연금으로 개시하셔라. 그러면 손해볼 일 전혀 없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20년까지는 연단위 8% 이자가 붙습니다. 가입 20년 이후부터 연금으로 개시할 때까지는 연단위 5%로 이자가 붙어요. 자, 연금 개시하는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는 펀드 운용 성과로 인한 금액, 네, 펀드로 굴러간 금액. 또 하나는 뭐냐? 연단위 8%로 굴러간 금액. 20년 이후에는 5%죠. 네, 이렇게 굴러간 금액을 딱 비교를 해요. 그래서 더 큰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보면 1번의 금액이 최저연금 기준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20년 동안은 연단위 8%, 20년 이후는 연단위 5%로 분리되는 게 바로 최저연금 기준금액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거 펀드 운용으로 인한 계약자 적립액. 이건 뭐냐면 펀드 수익률로 굴러간 금액이에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게 바로 연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연금 기준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금 기준금액에서 기본 지급률과 장기유지 가산율만 적용을 해주면 매년 혹은 매월 받는 연금액이 산출이 돼요. 자, 기본 지급률과 장기유지 가산율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겠죠? 자,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 지급률은 뭐냐면 피보험자가 남자냐 여자냐 또 연금 개시를 몇 세에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 지급률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가 남자예요. 그리고 80세에 연금 개시한다. 이러면 기본 지급률이 5.05%죠. 연금 기준금액의 5.05%를 곱하는 거예요. 자, 근데 30세에 연금 개시한다. 이러면 연금 지급률이 2.4%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오래 받아야 네, 맞죠. 저희 역시 생보사 출신이 많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80세 연금 개시하면 나 연금 받을 날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금액을 높은 지급률로 짧게 지급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30세 연금 개시한다 이러면 앞으로 연금 받을 날이 너무도 많죠.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금액을 조금 낮은 지급률로 길게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장기유지 가산율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오늘 가입했어요. 그러면 연금으로 개시할 때까지 그 기간이 20년 이상이에요. 20년 이상의 경우는 쌓여있던 금액에 좀 더 가산을 해드리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늦게 개시하면 개시할수록 연금액은 조금씩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기간은 보험료 납입 이후에요? 아니, 가입 부분. 그러니까 가입. 최초 보험료 내고부터 맞습니다. 맞습니다. 가입하고 연금으로 개시할 때까지 그 기간. 네. 그리고 납기 끝나고 몇 년 정도 불이적립을 해야 돼요? 5년 납 같은 경우는 7년 거치고요. 네, 7년 납 이상부터는 5년 거칩니다. 12년. 네, 보통은 12년. 맞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연금을 얼마 갈 수 있는지. 그럼 12년 납을 선택하면 연금 그 보험료 납입 끝나고 나서 바로 개시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7년 납 이상을 했을 때 무조건 5년 거죠. 5년은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예. 12년 납을 했을 때는 12년 납 끝나고 나서 5년 또 거치를 해주셔야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연금 얼마 받아갈 수 있는지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 40세요. 남자 40세고 월납 100만 원 그리고 10년 납 기준입니다.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 표는 뭐냐면은 저희 가입 제한서 있죠. 가입 제한서 제가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캡처해서 딱 보시면은 자, 연금 개시할 때 아까 두 가지 비교한다 그랬죠. 첫 번째 뭐였죠? 8%. 네, 최저 보증이율 8%로 굴러가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2억 9,440만 원. 네.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연금 개시 시점에 계약자 적립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뭐냐? 펀드 수익률로 인한 거예요. 보시면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위에 거는 금액이 펀드 수익률 상관없죠? 똑같죠? 근데 아래 거 보면 펀드 수익률이 안 좋으면 빵. 예, 높으면은 3,400, 뭐 6,300 이렇게 받아갑니다. 근데 펀드 수익률이 제일 높은 게 3.75%로만 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투자 수익률이 사실 뭐 20%, 30% 해가지고 가져가면 저희도 장사 잘 될 텐데 그렇게 못해요. 왜냐? 이거는 금감원 기준이기 때문에 과도한 수익률을 가정해서 저희가 고객한테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익률이 높게 나면 이 계약자 적립이 또 되게 높아질 수가 있겠죠. 요즘 같은 때는. 네, 어쨌든 1번과 2번 딱 비교를 했을 때 더 큰 금액이 뭐죠? 1번의 금액이죠. 네, 최저연금 기준 금액 8%로 굴러간 금액이 얼마냐? 2억 9,440만 원. 이게 바로 연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연금 기준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연금 기준금액이 나오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 지급률, 장기유지 가산율만 적용을 해주면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이 딱 산출이 돼요. 그래서 1,605만 원씩 65세부터 쭉 받아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월로 환산을 하면 그러니까 연금은 연으로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매년 한 번 받을 수도 있고 매월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매월 받게 되면 135만 원. 그래서 남자 40세가 100만 원씩 10년간 나입을 하시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13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이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가시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00세까지 생존하시면 연금을 얼마 받아가시냐? 매년 1,605만 원씩 연금 받아가신다고 했죠. 36년 동안 연금 받으십니다. 그럼 받으신 금액은 5억 7,782만 원. 넷돈보험료 1억 2천만 원 대비해서 무려 481.5%의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이에요. 핑맨들 그 경력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으시죠? 네, 경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옛날에 공시율 상품, 공시율로 분리되는 연금 상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희 회사도 공시율 연금 상품이 있거든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똑같이 보험료를 같은 기간 나입한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2억 6,237만 원으로 변액연금 대비해서 반토막상입니다. 예, 똑같은 보험료를 같은 기간 나입해도 변액을 가입했느냐 연금을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 그래서 사실 변액의 자격증 아마 많이들 있으시죠? 예, 변액 자격증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변액연금으로 추천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변액연금 자격증이 없다라고 하시면 옆에 변액연금 자격증이 있으신 분한테 사실 이렇게 투수해 주시는 게 더 고객님을 위한 기능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연금액이 높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장점입니다. 자, 저희는 연금액만 높은 게 아니에요. 중간에 사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죠. 최저 사망 계약자 적립액이라는 걸 보증을 해드려요. 이게 뭐냐? 네. 만약에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보험료에 냈던 보험료에 연단리 8%로 이자가 붙었겠죠. 그러면 사망하시다라고 하면 그동안 8%로 이자 붙었던 금액을 일시에 지급을 해드립니다. 누구한테? 네, 계약자한테 지급하는데 계약자가 사망하시다라고 하시면 네, 유가족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이 돼요. 자, 연금 개시 후에 사망을 했다라고 하시면 연금 개시 후에도 이제 사망 시점에 연금 기준금액 있죠. 아까 연금 지급의 재원이 되는 그 연금 기준금액에서 받았던 연금액만 빼고 다 일시에 지급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혜택도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남자 40세 월납 100만 원, 10년 납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쭉 봤을 때 10년 동안 나입한 보험료 얼마죠? 1억 2천만 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최저연금 기준금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단리 8%로 이자가 붙은 금액입니다. 금액 얼마죠? 1억 6,840만 원. 예, 이때 만약에 사망하셨다라고 하시면 1억 6,840만 원이 일시에 지급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25년 된 시점이 됐어요. 그때까지 8%로 굴러간 금액이 2억 9,440만 원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8%가 아니라 20년 동안 8%, 나머지 5년 동안은 5%로 굴러갔겠죠. 네, 굴러간 금액이 2억 9,440만 원인데 이때 만약에 사망하셨다라고 하시면 2억 9,440만 원이 일시에 지급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을 하시면 살아계시면 연금으로 쭉 받아가시는 거고요. 설령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이 고액의 사망보장금은 아니거든요. 최저 사망 계약자 적립액이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상품이에요. 내가 냈던 것보다 무조건 많이 받아가는 상품.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세 번째 약정입니다.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많이 하는 플랜입니다. 저희는 연금 개시가 30세부터 가능하세요. 보통 연금 상품이 45세부터 연금이 개시 가능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30세부터 가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플랜이 가능한지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2대 연금 플랜이라고 합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40살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5살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 5살짜리 아들을 피보험자로 놓고 본인을 계약자 수익자로 해서 계약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연금 개시를 하는데 아까 연금 개시 몇 세부터 낸다? 30세부터. 네, 30세 연금을 딱 개시하는데 이때 연금 누가 받아가시죠? 아버지 나이가 65세예요. 딱 국민연금 받는 나이거든요. 진짜 연금이 필요한 나이부터 연금을 쭉 수령하십니다. 근데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 피보험자가 계속 살아있어요. 근데 이 계약자이신 아버지가 90세에 사망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네, 아니에요. 이 피보험자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이 피보험자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IBK 연금보험에 전화 한 통화만 하시면 콜센터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피보험자인데요. 계약자와 수익자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자와 수익자를 저로 좀 바꿔주세요. 라고 전화 한 통화하고 본인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 아들이 돼요. 네, 아들 나이가 55세인데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쭉 수령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계약 하나로 아버지, 아들이 함께 받아간다 해서 바로 2대 연금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예시 든 게 피보험자가 5살짜리 아들이고 그리고 월납 100만 원 10년납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3세 연금 개시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얼마 받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65세부터 사망 직전인 89세까지 총 25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십니다. 받으신 금액은 2억 738만 원. 아까 냈던 보험료는 100만 원씩 10년 납이니까 1억 2천만 원이죠. 그죠? 2억 738만 원을 받아가요. 훨씬 더 많이 받아가시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들이 그대로 또 연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55세부터 만약에 100세까지 생존하신다면 총 46년 동안 연금 수령하십니다. 받으신 금액이 얼마예요? 3억 8,159만 원. 아들은 보험료 한 푼도 안 냈죠. 네, 한 푼도 안 냈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10년 동안 1억 2천만 원 나입하시고 아들은 보험료 한 푼도 안 내고 3억 8,159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아들이 총 통틀어서 연금 얼마 받아갔냐? 무려 71년 동안 받아갔어요. 71년 동안 매월 69만 원씩 받으신 총 금액은 5억 8,897만 원. 냈던 보험료 1억 2천만 원 대비해서 490.8%의 수익률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네. 만약에 아들이 지금 사실 아직 어리잖아요. 5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제 장성할 때 되면 그때 되면은 100세밖에 못 살까요? 그럼 더 받아갈 수도 있겠죠. 물론 더 짧게 만약에 사망하신다 그러면 더 적은 금액이겠지만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품에 대한 건 거의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펀드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펀드는 옛날에는 그냥 훑어가면서 제가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훑어가면서 교육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펀드 수익률이 너무도 지금 좋기 때문에 설명을 꼭 드려야 됩니다. 자, 펀드는 총 14가지가 있어요. 채권형 펀드 3개, 그리고 주식형 펀드가 11가지가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는 의무 편입을 해주셔야 돼요. 50% 이상, 보증형은 50% 이상 의무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채권형, 글로벌 채권형, 미국 하이힐드 채권형이 있는데 제가 딱 찍어드릴게요. 채권형으로 선택을 뭐로 하시냐? 미국 하이힐드 채권형으로 하셔야 돼요. 네.
딱 적어주시면 미국 하이드 채권형으로 50% 넣으시고 나머지는 주식형 펀드 11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참고용으로 수익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12월 달 기준이에요. 12월 달 기준인데, 그러니까 11월 달까지의 펀드 수익률로 지금 누적 수익률이 나와 있는 건데 12월 달께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금요일 날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업데이트하지는 못했는데 수익률이 더 높아졌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첫 번째 미국 하이드 채권이 아까 제가 추천드렸죠. 연한산 수익률이 6%입니다. 보통 채권형 수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미국 하이드 채권형은 연한산 수익률이 매년 6% 정도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국내 주식형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국내 주식형이 총 펀드가 5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연초 대비해 가지고 64에서 뭐 72%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확인한 바로는 80% 이상이 나왔어요. 연한산 수익률이 연초 대비해서 무려 85%, 87%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매우 수익률이 높은 펀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해외 주식형 펀드들 5가지가 있는데 제가 2가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미국 인덱스 주식 ETF, 그리고 아래쪽에 보신 건 미국 테마 주식 ETF인데 연한산 수익률이 보이시죠? 37%, 57%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미국 인덱스하고 테마 주식 ETF가 작년 4월 달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누적 수익률이 아직도 많이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오랫동안 쭉 누적해가지고 보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한번 노려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익률이 높으면 연단위 8% 이상의 금액으로 연금을 받아가시거나 혹은 해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안 좋다 하더라도, 설령 안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몇 프로 되죠? 최저 보증률 몇 프로죠? 8%. 20년 동안 연단위 8%로 보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고요. 이제 비과세 가세 유형 선택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상품은 세제 적격이에요? 세제 비적격이에요? 세제 비적격이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없어요. 근데 계약을 10년간만 유지하시면 전액 비과세가 되는 상품입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자, 자산 많으신 분들 있죠. 슈퍼리치들. 뭐 자산이 100억, 200억, 300억 있다고 해가지고 이 상품 다 가입해가지고 연단위 8% 보증받고 전액 비과세가 되면 세제 그 조세 형평성에 맞아요? 안 맞죠. 억울하잖아요. 제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국가에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 계약의 조건과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잘 헷갈린다라고 하시면 여기 물음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과세 가세 유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상품과 관련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가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비과세 코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월 적립식 비과세, 두 번째는 1억 한도 비과세가 있어요. 자, 월 적립식 비과세가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월 적립식 비과세는 월납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인 계약들, 그리고 납입 기간이 5년 납 이상, 그리고 선납을 6개월 이내로만 할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되시면 이 월 적립식 비과세 코드를 선택하셔서 청약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비과세 코드 말씀드릴게요. 1억 한도 비과세인데 다른 얘기로 월 적립식 외 저축 선보입니다. 월 적립식 외 저축 선보. 이건 뭐냐면 일시납만 포함되는 건 아니에요. 일시납만 아니라 향후에 납입할 보험료가 1억 이내인 경우에는 바로 이 1억 한도 비과세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납으로 설계하시면 166만 원, 10년 납으로 하시면 83만 원짜리 계약으로 설계하시면 이렇게 1억 한도 비과세로 해서 전액 비과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 코드는 2개가 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사실, 저번 달 같은 경우도 사실 월 초만 5천만 원, 1억짜리 계약 들어왔거든요.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계약 들어오면 그때는 가세로 선택하셔서 청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하나 퀴즈인데요. 자, 고객님이 이 상품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가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5년 납으로 그리고 월납 150만 원짜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가세 유형 코드, 비과세 코드 어떤 거 사용하셔야 될까요? 월 적립식 비과세. 그건 아까 1억 한도 비과세는 안 될까요? 네, 그것도 돼요. 2가지 다 돼요. 맞습니다. 2가지 다 가능합니다. 자, 월정리식 저축선보험 그리고 월정리식 외 저축선보험 둘 다 가능해요. 왜냐면 5년 납
150만 원이니까 월정식 외주 수선보험은 5년 납부를 했을 때 166만 원까지 설계가 가능하니까 둘 다 아무거나 선택이 가능하세요. 단지 한도조에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한도가 있으셔야 돼요. 네, 타 금융기관에서 이미 이 비과세 코드를 사용하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도조에 딱 하셔서 한도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청약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월정식 수선보험에서 한도가 이렇게 1,800만 원이 아니라 빵원으로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월정식 외주 수선보험을 해가지고 한도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한도 있으시면 그대로 청약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사의 비과세 코드 요 현황조회에서 얼마나 가입됐는지도 다 조회가 가능하세요.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상품에 대한 건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희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 시스템은 진짜 접속하기 너무 편해요. 네. 저희는 그냥 인터넷 하시죠, 팀장님. 인터넷 하실 때 인터넷 주소창에다 주소만 치세요. 뭐라고 치냐? 자, 불러드릴게요. 앞에 www 붙이지 마세요. 붙이지 마시고 그냥 sf.ibki.co.kr 다시 한번 sf.ibki.co.kr 이렇게 딱 주소창에 치신 다음에 엔터만 누르세요. 그럼 어떤 창이 열리냐? 저희 영업전 시스템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최초에 로그인 하실 때는 이 비밀번호 재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비밀번호 한번 세팅하시고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설계를 하실 때는 교육을 들어주셔야 돼요. 또 새해가 됐기 때문에 교육을 반드시 수료를 해주셔야 되는데, 교육은 어디서 들어주시냐? 여기 ibki.fmkorea.com을 주소창에 치시거나 아니면 아까 영업지원 시스템 말씀드렸죠. sf.ibki.co.kr 들어오시면 여기에 금소법 변액연금 상품수치 교육이라고 있어요. 요걸 딱 클릭하세요. 그러면 교육 사이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면 아이디랑 비번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 쪽에서 받으신 G로 4번 다 있으신가요? 네. G로 시작하는 4번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돼요. 비번이 뭐였지 하지 마시고요. 예, 여기 G 코드 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다 붙이세요. 그다음에 로그인 하시면 되고, 금소법 교육은 맨 왼쪽에 있습니다. 예, 주황색 표시 요거 들어주시면 되고, 변액보수 교육 여기 있습니다. 두 개 들어주시는데 2배속으로 가능하세요. 그러면 다 들어주시는데 1시간 더. 그러니까 오늘 교육 다 끝나시고 나시면 자리 가시면 교육 사이트 한번 열고 수료해 주시면 나중에 설계할 때 또 따로 안 들으셔도 되겠죠. 그때도 급하게 막 하시는 팀원들 계세요. 근데 지금 들으시면 여유 있게 나중에 설계가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매년 들어야죠. 금소법은 한 번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변액보수 교육은 매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금소법은 이번에 좀 약간 버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들어주시면 얼마 안 걸려요. 두 배속 하면 1시간도 안 걸리니까. 네, 들어주시고 틀어놓으세요. 틀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의처만 안내해드리고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IBK 연금보험의 안호준 지원입니다. 010-2175-2884번. 제가 저희 회사의 모바일 청약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청약 하다가 잘 모르시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또 모바일 청약 외에도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저희 회사에. 뭔지 아세요? 전화 잘 받는 걸로 유명해요. 전화 잘 받는 걸로 진짜 유명하고, 전화 만약에 주셨는데 만약에 구제용 전화다 하면 콜백 다 드리니까 언제라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경청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확정 8%는 납입 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20년. 맞습니다. 가입하시고 20년. 첫 번째. 두 번째. 그 아까 그 2대 플랜 설명하실 때 네. 계약자 변경을 했잖아요. 네네네. 상속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하고 나서 10년 동안 계약 유지하셔야 될 일단 비과세고요.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보험료는 부모님이 내시는 거잖아요. 보험료 내시고 그거에 대한 혜택은 이제 자녀분이 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속세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하는데 상속재산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요거는 금액에 따라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상속세를 기본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계약자 변경 시점에 계약자 적립금이 상속 자산이 되는 거죠? 그쵸. 그때 이제 정기금 평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기대여명을 계산을 해서 나중에 향후에 받게 될 상속재산을 계산해서 아마 세팅이 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 이 상품이 나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유권 해상이 정확히 된 건 없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당국 개선을 해석가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자산운용은 어디서 합니까? 자산운용은 펀드가 되게 많았는데 저희가 펀드 펀드에 운용사가 따라 되게 어디예요? 다르거든요. 네? 삼성 자산운용도 있고요, 삼성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미래에셋도 있고 그리고 IBK도 있고요. 자산운용사는 펀드에 따라 다 다릅니다. 제가 그거는 따로 제가 하나 제공해드릴게요. 네. 저기 아까 그 두 번째 화면에서 저희가 보증하는 그 8%가 있었고 네. 계약 적립액이 10년 1억 2천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네. 3.75였는데도 6천밖에 안 나왔었어요. 거기에 좋은 질문입니다. 예, 그걸 좀 알아요. 이게 너무 차이가 요거잖아요. 예. 너무 차이가 예, 나서 너무 차이가 이렇게 나서. 수익이 났는데 왜 이렇게 작냐 이거잖아요. 왜냐면 그냥 원금의 어느 정도 네.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3.75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맞아요. 거기에 따른 보수 수수료가 맞아요. 뭐 펀드 수수료가 네. 타사 대비 높은 타사 대비 높진 않고요. 네.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미보증형으로 했을 때는 수익 환급률이 높거든요. 근데 보증형으로 하면 환급률이 낮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보증 비용. 왜냐하면 연금에 대한 보증 비용이 있죠. 그리고 사망했을 때에도 보증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펀드에 대한 또 수수료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급률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지하시면 사실은 조금 손해 보는 측면이 있죠. 사업비적인 측면 때문에. 그래서 연금으로 개시하시면 또 하나 해약할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갈 때 있죠. 8%로 분리될 때는 사업비 하나도 안 빠집니다. 네, 냈던 보험료 100만 원, 100만 원이 100만 원에 그대로 8%가 분리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장기 유지 수수료가 네, 20년 네, 여기 보면 25년 이상 때 16%잖아요, 네. 선생님. 네. 그러면은 이 기준이 이 네. 16%가 어떤 부분에 따른 16%인지. 장기 유지 가산율, 네. 장기 연금 기준금액 있죠. 네. 이 연금 기준에서 기본 지급률이 이렇게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장기 유지 가산율인데 이 16%면은 116%로. 그러니까 어떤 돈에서 116%? 요 장기 유지 연금 적립금액. 적립금액. 기본율을 곱한 다음에 기준금액 그렇죠. 올라왔다. 맞아요. 연금 기준금액이 적용이죠. 엄청 차이가 맞아요. 나겠네요. 그래서 연금 개시 기간이 만약에 가입하고 나서 만약에 19년이다 이러면 1세부터 더 올려버리세요. 네, 그게 있어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우리 고생해주신 안호준 전문의께 박수 한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